요즘에 가장 시장이 핫한 주도주죠. 조선 기자재주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살짝 밀려서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HSD 엔진이 310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대 대우조선중공업 서로 인력난 갖다 조금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수주가 많고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선사 쪽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반드시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주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리죠. 너무 높은 종목 사지 않는 게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조선주나 조선기자주가 점점 더 시장의 중심으로 쫙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리 사놓지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중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중장기 투자라는 건 내가 손절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중장기 투자니까 손절할 마음이 없죠.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고 어떻게 하면 물타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분할 매수죠. 저는 월봉 바닥에서 사는 걸 물타기라 생각 안 해요. 이런 분할 매수라고 하거든요. 꾸준히 모아나가서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내겠다. 요게 중장기 투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여기 매집할 때도 얼마든지 10에서 40%가 존재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 공간에서 잘 모아가는 것. 즉 주포들이 모을 때 같이 모으는 이 공간에서 사는 거를 저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최고점을 찍어서 우상하고 있는 종목을 자꾸 사는 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나쁜 악성 물타기예요. 이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최고점에 찍어서 우상하고 있는 걸 도대체 물타기라고 있는 건지 지금 세력들하고 작게 사고 있는 거를 매집할 때 같이 내가 분할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 기자재주들은 벌써 매집 기간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은 전부 다 열매를 따는 수익을 거둬가는 구간에 있어요. 전부 다 고공행진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새로 찍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물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단타 스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중장기로 들어갔다가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손절이 안 나가요. 당연하죠. 내가 중장기 투자하고 이러는데 손절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를 싹 찍고 나간 애들은 중장기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나 스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전기차가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처럼 바닥바닥 끼고 변동폭이 뭐 10에서 40% 존재하더라도 얘네들은 애초에 손절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면 나는 얘네를 모아가겠다. 이게 중장기 투자고 분할 매수예요. 뭔 얘기냐면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지금은 밑에서 전부 다 많이 올라왔고 52주 신고가를 싹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왼쪽산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조선 기자재주가 왼쪽산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왼쪽산으로 가고 있어요. 쫙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어디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단기 스윙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STX 먼저 볼게요. 자, STX를 월봉 기치로 낮아요. 주봉에서 낮은데 추세가 그럭저럭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위치가 낮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하네요. 단 제가 아는 조선주들은 대형주보다는 대표주들 있죠. 우린 대표주가 있고 부품주가 있어요. 그죠? 대표주들보다는 부품주라는 게 무조건 좋아요. 단 일봉에서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볼 만한 STX는 이렇게 보시고 STX 중고도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고 월봉 H가 높지 않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요번 주 종가상 만약에 이 친구가 60주선 위에 올려놨다. 다시 시작이에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추세나 흐름이 이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도 24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다시 뛸 수 있어요. 자, 현대미포조선을 볼게요. 현대미포조선 월봉에서 높아요. 이런 친구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간다 못 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높은 친구가 더 가긴 잘 가야 하지만 이런 친구를 대응할 때는 중장기로 힘들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무조건 5선 깨면 안 돼요.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살만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낮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한국조선해양은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위치가 낮고 5개월 선을 뚫어줬어요. 오늘이 월 말이죠. 자, 다음 달, 즉 내일부터 5개월 선 가격은 91,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번 주 종가상 5주선 회복해서 또 떼요. 또 뜬다는 얘기인 거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으면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조선해양 상황이 괜찮은 거고 HJ중공업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같은 중공업주라 하더라도 추세가 하향인 종목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추세가 우향이죠. 즉 바닥이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월봉 H가 낮아요. 낮죠. 주봉에서는 딱 수급주선 찍었죠. 앞으로도 5주선만 깨지 않은 추세가 유지가 돼요. 단지 대표주들은 아직도 재무가 불안불안해요. 물론 올해 이후에 이제 그 재무 개선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별로예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이긴 한데 추세가 완벽하게 틀어진 건 아니에요. 자,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나아요. 잘 올라가고 있죠. 잘 났고. 주봉에서 보면 5선만 깨자 매수.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역시 월봉에서 높다. 제가 하나 선을 권았는데 중요한 매물대가 정확하게 이걸 찍고 올라갔어요. 돌려줬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단 제가 아는 건 이렇게 대표주들은 느리고 또 불안해요. 불편하고. 그러나 조선 기자재주들은 대표주들은 어차피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배를 만들어야 되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철판도 들어가고 강판도 들어가고 배에 딸린 엄청나게 많은 조선 기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만만한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할 자리들을 정확히 알고 사야 돼요. 이해하셨죠? 주도주로 완벽하게 들어와 있긴 한데 깨지 않아야 할 자리 정확히 사야지만 수익이 나요. 자, 태용을 봅니다. 태용은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는 자리가 꽤 높아요. 낮은 위치 자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 월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60개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죠. 여기. 이걸 놓쳤다면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월봉에서 만약에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오늘 월 말이죠. 오늘의 종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빨간 양봉이 두 개가 뜨겠죠. 자, 요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다음 달에. 그러면 조선기자재주가 이 정도면 이제 흐름이 거의 끝나요. 그래서 태용의 목표가는 요 정도 22,2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주봉에서 봐도 살 자리가 애매하죠, 지금. 자, 요번 주 금요일 종가상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훼손하고 내려면 안 돼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3,350원이에요. 지금 13,700원이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낮 조금 올라온 애들이 아니에요. 8,000원짜리 13,000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맘 편하게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맘 편하게 살 자리는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이런 자리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였었는데 최고로 밀려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되지만 일단은 단기할 때는 5일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 맞아요. 자, STX인지 하루 종일 지지부진하게 쭉 올라갔죠. 자, STX는 월봉을 보면 엄청 좋아요.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을 뻗어 있어요. 자, 추세가 완벽하게 뻗은 것까진 좋은데 이제 낮은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데 52주 신고가를 새로 찍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21년도 5월달에 고점이 19,350원인데 오늘 얼마를 찍었냐면 정확히 19,500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52주 신고가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보통 조선 기자재주가 이래요. 우리가 배 관련 엔진주는 왜 봐야 되냐면 배를 많이 발주받았으면 엔진 달아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진 관련을 같이 뛰는 거예요. 따라서 STX 엔진은 요렇게 11선을 기준으로 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만 깨면 돼요. 그러면 이전 고점 뚫고 다시 날아갔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52주까지 찍는다는 얘기야. 단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맘 편하게 보면 안 돼요. 칼 같은 손절 라인 잡고 하셔야 되고 KSP가 굉장히 좋죠. 자, KSP를 봅니다. 아까 뉴스가 떴는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찍을 거래요.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차피 KSP는 제가 추세가 엄청 좋다고 그랬죠. 20개월 산 것처럼 여기 매수가 맞아요.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2,000원대 샀겠죠. 3,000원이 갔습니다. 50% 수익이 나온 거죠. 단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요렇게 전고점이에요. 21년 6월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2,795원이기 때문에 이 KSP는 절대 2,800원을 다시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일 같은 날 2,8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전고점을 뚫는 빨간 양봉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00원 깨면 안 돼요. 오늘 종가가 2,800원이고 제가 30분봉에 권했죠. 이렇게 권했어요. 알았으니까 2,800원만 깨지 마. 자, 우린 어차피 밑에 샀기 때문에 뛰는 순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놓고 차익 실현해놓고 수익을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봤는데 2,800원을 깨지 않고 내일 또 떴는데 3,300원을 뚫어준다. 3,310원 뚫어주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다시 3,3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조선기자재주가 제대로 탄력이 받으면 이 친구가 4,000원이 갔지 5,000원이 갔지 역대적 최고점인 5,500원 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3,300원을 뚫어줘야 돼요. 자, BHA가 왜 강할까요? BHI가 아주 간단한 원리 갖고 있는데 월봉에서 차상 최고점을 뚫고 나갔죠. 그러니까 왼쪽에 매물대가 없어요. 이걸 뚫는 순간 제가 어디 갈지 모른다고 그랬죠. 어디 갈지 몰라요.
이거는 KSP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완벽히 들어와 있는데 3,300원을 뚫었다. 진짜 어디 갈지 몰라요. 4,000원 갈지 5,000원 갈지.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이때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바닥에 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돼요. 5일선 깨면 익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내동무에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때도 알려드렸고 이때도 알려드렸어요. 우린 여기서 샀어요. 멤버들 알려드렸고. 자, 우리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항상 알려드려요. 요즘에 멤버님 많이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해놔야 중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아까 HLB 투표를 좀 했었는데, 좀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죠? STX에 있는 흐름이라든가, 장 중에도 만나요. VIP 멤버 이상 분들은 다 참석 가능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를 잘 알려드리고, 장전회가 특히 중요해요. 이제 이번 끝나면 제가 저녁 때 브리핑 잠깐 해드리는데, 브리핑보다는 아침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저녁 때 들어온 모든 정보를 제가 아침에 알려드려요. 그래서 금비라든가 오늘 뛰나가기 전에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면 그 종목들이 실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가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무조건 존재를 해요. HLB가 오늘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해줬냐면 월봉에서 그렇게 못 들던 매물대를 뚫어졌어요. 엄청 좋은 거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KSP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2,8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설사 밀고 내려와도 종가상 돌려놓으면 되고 무조건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일선 깨면 안 돼요. 진짜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엔코리아 대단하죠. 대단한데 제가 이엔코리아는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여기 바닥.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재무가 깔끔하진 않아요.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자, 20개어서는 원래 한번 깨면 20개어서는 한번 깨면 거의 엄청나게 무너지죠. 거꾸로 20개어서는 저항선이 돼요. 맞고 떨어졌죠. 저 자리가 목표가라 그린 거예요. 그러면 20개선 돌파 여부가 궁금한데 굳이 매수하시려면 5일선 거점에서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일단 지상권에서 지하로 탈출은 했어요. 자, 봅니다. 241선 기준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죠. 그죠? 지상, 그죠? 지상, 지하.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거래량이 살짝 붙었어요. 단 재무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붙은 상태에서 월봉 H는 아직도 낮은 거예요. 뚫을지 안 뚫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뚫어주고 안착하면 다시 시작인데 사실은 오늘이 월 말이라 뚫어주길 바랬거든요. 못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번 주 종가상 60주선에서 끝났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한번 60선 찍고 나간다.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0주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자, 오리엔탈 전공을 봅니다. 유일하게 오리엔탈 전공이 아직 못 뛰었어요. 자, 월봉의 H는 높지 않아요. 자, 20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 전환은 안 됐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60선 자꾸 맞고 떨어지거든요. 오리엔탈 전공이 만약에 60선 뚫고 나간다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 어딜 가냐면 이런 데 가요. 4,600원 이렇게 5,000원을 가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선 지켜줬죠. 내일 같은 날 22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오리엔탈 전공 벌써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은 지상 지하 나눠요. 240선 기준으로 우리가 지상이에요. 주식이 비싸다. 지하 주식이 싼 거예요. 가격 조정의 길이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충분하죠. 충분한 상태인데 지하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우리는 거래량에 굉장히 잘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누군가가 눌림목을 주면 매수죠. 누군가가 들어온 거죠. 눌림목 줄 때 매수 쭉 들고 있으면 조선기자재 관리사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바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은 반드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한라이메스가 하도 흔들어가지고 투자 주의를 맞았는데 또 세력분들 조심 좀 하지, 그죠? 잘 끝났습니다. 오늘이 월 말인데 5개월 선에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단 변곡점 못 뚫어졌지만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뚫어줄 자리 뚫어줬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60주선, 즉 수급주선 위에 있죠.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는 순간 급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매물대 과정 소화가 딱 끝나면 월봉에서 20개선,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순간 쭉 올라가요. 그러면 한라이메스도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정고점 뚫고 여기 가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HSD 엔진이 자꾸 뭘 계약을 하고 다니죠, 지금. 계속 계약하고 다녀, HS 엔진이. 얼마 전에 또 대우중공업하고 또 하기로 했죠, 그죠? 자, 월봉에서 정고점 맞고 떨어진 것 뿐이에요. 엄연히 5개월선 위에서 끝났고, 매물대 위에서 끝났어요.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주봉에서 봐도 5선 근처에 있죠. 괜찮아요.
자, 일봉을 봅니다. 많이 흔드는 것 같아도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여기를 돌파해주면 실질적으로 HSD 엔진도 어디 갈지 몰라요. 여기만 돌파해주면 이런 데 갈지, 이런 데 갈지, 이런 데 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거고, 내가 대응하려면 딱 박스권 하단. 오늘 같은 날 이런 데 저점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주식은 그 누구도 이 주식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 얘기냐면 내가 맞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있죠. 거봐 샀어야지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에요. 재밌잖아요. 전략 짜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면 재밌죠. 주식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이렇게 막 우울해할 거 없어요. 그냥 계획 짜고 그대로 진행하면 그만이에요. HS는 정확히 박스권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삼형일치를 보니다 많이 높아요. 제가 삼형일치 얘기할 때가 이제 이때부터인데 높긴 한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끝났는데 일단 매물대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20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은 있어요. 가격이 정확히 7,600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종목들은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절대 이탈 안 해요. 그러면 5주선 가격이 7,934원인데 딱 찍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케이 알았으니까 그냥 21선만 깨지 마. 그럼 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대한전기공업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20개선을 못 갔죠. 그러면 추세나 흐름은 좋은 거예요. 아직도 주식은 그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지켜주고 있죠.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대한전기공업이 60주선을 뚫어주는 순간 이전 고점 가고 다시 가요. 위치가 높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제가 대한전기공업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조선기자재도로 관련이 있는데 원체 월봉 바닥이고 주식이 싸니까 지금 사세요 했는데 이제 어차피 뛰었죠.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봉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요때가 6월 14일 날 형성된 가격이에요.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14,250원이에요. 14,250원만큼 또 뛰어요. 오늘 저점이 정확히 14,250원입니다. 자, 동성화이텍이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이 친구의 월봉 변곡점 가격이 13,000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오늘 13,000원에서 끝났어요. 아까 잠깐 떨어져 있었거든요. 자,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틀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뛰어나갈 확률이 더 커요. 자, 화이인베스트는 스틸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사실은 약간은 좀 불안불안해도 주가는 싸요. 자, 주봉에서 주식은 낮고 일봉에서 일단 60일선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삼형임택은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예요.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괜찮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훼손하지 않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 기준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양봉 자꾸 뜨고 돌아나가면 삼형임택도 순간 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종가상 훼손하지 않고 있죠, 지금. 여기 이런 자리만큼 뛰어요. 조강 ILI는 무상등자이수를 크게 뛴 친구이긴 한데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면 돼요. 자린 잘 지켜주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이했기 때문에 20선만 지켜주면 괜찮은 거고 일봉에서는 좀 무너지긴 해도 주봉이 더 중요해요. 딱 20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태광이 사실 대장인데 하이로코리아 위치가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높거든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를 뚫어줘야 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근처에 있으면 매수하면 되는데 이격이 있죠. 공간이 있죠.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박스권 여기까지.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는 만만하게 들어가긴 어렵다. 대신에 자리를 주면 주식이라는 게 내가 들어가서 편하게 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재밌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이순신 장군님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23전 23승이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겨놓고 하죠. 이겨놓고. 주식도 이겨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동매매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 주식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님의 전쟁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님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위치에 싸우죠.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간이 와야 사는 거예요. 함부로 내동매매하지 말고 함부로 쫓아가 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안 오면 사지 마요.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살 권리가 있어요. 절대 내동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성강밴드 태광은 제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나갈 거라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강밴드가 됐든 태광이 됐든 제가 매수할 자리가 여기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BHI처럼 똑같이 사상 최고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더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태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광도 이전 고점을 다 뚫어놨고 조선기자재주의 대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지금 쫓아가 사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팔아도 수익권이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한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깨면 반드시 손절한다는 각오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서 나와요. 이 부분만 조심하고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1승 대단하죠. 자, 1승은 좀 빼는 걸로 변동폭이 너무 세요. 그래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조선기자재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주도주로 들어와 있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종목들이 있고 아직 갈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판단을 잘해서 내가 어디에서 주식을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